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허태입니다. 여러분, 꿈과 목표의 형태가 조금 더 구체적일수록 다음에 할 행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를 좀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꿈, 또는 조금 더 좋은 학군에서 좀 키우고 싶은 꿈, 또는 노후에 조금 더 안정된 어떤 자산이 있으면 좋겠다는 꿈, 여러 가지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부동산과 연관이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목표와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와 저희 대부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걸 준비해봤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1:1 대면 상담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요, 방송 중간중간에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오늘의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카트를 같이 적어가지고 한 번 더 하죠. 대부도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항상 뭘 준비하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좋네요. 재밌습니다. 네네. 네네.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 활기차게 진행해야 되니까. 자, 우리 전문가님, 오늘 또 속 시원하게 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네네. 뒤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고 중간중간에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저 연결돼 있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톤이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기 개봉 2동 335-1 동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12년 됐어요. 네네. 근데 여기를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뭐 빌라라도 가고 싶어도 네. 이 동네가 너무 싸가지고, 다른 빌라도 못 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시세가 좀 낮거든요. 네네. 여기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저 구로구 개봉동이 전망에 대해서 예. 네네 궁금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아파트가 지금 안 올랐다고 지금 좀 고민을 하시는데, 예. 이 아파트가 그냥 단순하게 안 오른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꾸준히 올랐는데 다른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 소외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과거에 한 700선에서 유지되던 게 1000만 원대 들어오고 지금 한 1100만 원 선 조금 넘어 우회하는 이런 구조에 갖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자체로는 지금 연도가 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 미래적으로 오르겠느냐? 저는 좀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급반등해서 막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유지하시는 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이 주변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 쪽으로 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는 과거라면 제가 좀 생각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아파트를 갖고 가시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물론 네. 이제 여기서 막 다주택자로 가라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래서 고민이 나왔죠. 똘똘한 집 한 채 가져가시는 개념으로 지금 보유하신 기간이 10여 년 됐고요. 거주 그렇죠. 요건은 혹시 채우셨습니까? 예, 그렇죠. 거주 요건까지 딱
채우셨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다 받기 때문에 이 지금 주거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예.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 거는 이제는 새로운 집을 살 때는 이제 보유 플러스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되고요. 거주 요건도 이제 가면 갈수록 좀 강화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거기다가 다가구로 가는 거는 좀 안 맞는 시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유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 그동안 안 올랐던 이유가 이쪽 바로 밑쪽으로 광면 철산 쪽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여지면서 막대한 자금들이 빌라 다세대 이런 시장으로 막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이 굉장히 편하고 뒤로는 숲세권을 끼고 있는 이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아파트 단위로는 가장 좀 저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 중에 한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급반등해서 막 자고 났더니 막 팍팍 올랐다. 이 시장은 아니고요. 네네. 꾸준히 지금까지 다른 아파트 대비 좀 덜 올랐다면 이제는 다른 아파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어깨에 힘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위치나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꼭 보유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운이 좋으셔서 네네네. 그냥 뭐 쭉쭉 뭐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6.17 네네. 이후로 네네네. 뭐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시점으로 해서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관망 그냥 사실 팔지도 네네. 않고 네네네. 사지도 않고 예, 예. 지켜만 보고 있는데 네. 자, 전문가님의 의견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더욱더 어떤 미래에 대한 네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게 이제 시점이 왔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뭐 처음에도 얘기했죠. 맞습니다. 12.16 정책 나올 때만 하더라도 네. 고가 주택이 좀 가격을 조정을 받고 중저가 아파트들이 갭 메우기, 그러니까 가격 갭 메우기로 가격이 좀 띄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 시장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6억 원짜리는 9억 원을 달리고 그렇죠. 6억 원 이하는 6억 원을 향해 달리는 이런 구조를 갖췄고요. 네네. 그 다음에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조금 시장이 좀 주춤했던 시기를 좀 거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6.17 정책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게 이제 역전 상황이 나오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까지 소유했던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장특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일부 장특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장특이 뭐의 줄임말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네네. 이 구조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보유 기간도 이제 보자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고요. 이왕 보유한다면 좀 고가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시장으로 이제 급선회해서 바뀌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서울의 고가 주택 이왕이면 장기 보유 공제를 못 받는 구조라면 오래 갖고 가는 구조로 이렇게 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또 한 가지는 법인들이 그동안 지금 주택수를 늘리는 구조가 아니라 주택수를 빼는 구조로 다주택자들이 어떤 나홀로 법인 혹은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뺐거든요. 근데 법인요. 이 자체도 이제는 규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규제가 들어갔죠. 네네네.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10% 뭐 20% 내던 거를
20%, 30%로 이렇게 좀 올리는 구조. 아, 법인으로 사도. 네, 그다음에 양도세도 일부 감면해주는 이런 구조였는데 양도세도 이제는 물려가겠다 이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들이 지금 저가 아파트,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빌라나 다세대를 임대를 주고 있던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 시장 자체가 네. 대형 평수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가격대가 오르고 반면에 저가 소형 평수들은 좀 가격대가 좀 당분간은 좀 조정받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12월 이전까지 이 물량들이 좀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나올 것 같고 내년부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주택자나 장기 보유 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올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올해 만약에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또 이제 규제안이 더 나오게 되면 그쵸. 내년부터는 뭐 지금 2년간 보유해야 되는 걸 4년간 보유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고 양도소득세율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늘어나죠. 그다음에 오래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강화되는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이 아니더라도 기존 주택의 공시지가 자체가 과거에는 50%, 60%의 그렇죠. 공시지가 나왔다. 실거래가 기준에 예를 들자면 10억에 거래됐는데 6억, 5억에서 6억 많이 나와요. 6억 5천 정도의 공시지가 기준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네. 재산세를 내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죠. 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실거래가 기준이 80%까지 올리겠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오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재산세를 보유세를 내야 되는 산정 기준이 올라와 버리는 거죠. 몇 천만 원씩 될 수 네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에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아파트 한 채 내지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장특 갖고 계시면서 보유세 플러스 중가까지 받게 중과세. 되면 중과세까지 받게 되면 지금 1,000만 원 내던 분들이 내년 정도 가면 3천만 원. 조금 더 보면 한 4천 정도 낼 수 있고요. 올해 한 1,500에서 2천 내시는 분들은 내년 내후년 정도 가게 되면 6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구조만 지금 고집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더 강화되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를 21번째 내놨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또 규제가 나오게 되면 22번째 규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정부에서 규제 내놓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는데 늑대가 안 나타나면 네. 그죠? 조금 해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는데 늑대가 계속 안 나오면 에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해도 그 어떤 대비를 않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나는 상황이 센 나오죠. 정책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6.17 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심리적인 변화도 좀 필요하지 조금 더 않을까 이렇게 공부해야 보여집니다. 될 필요가 네네, 있겠다는 맞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자, 시청자분께서 또 한 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여기는 이제 용인이고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네. 기흥역 실스테이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거 매도하는 시기하고 네. 향후 전망은 어떤지 예, 그거가 좀 궁금하네요. 현재 지금 뭐 살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세주고 있습니다. 네, 세주고 계시는데 전망과 네네.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다는 네. 점.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지금 이 집을 네. 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네. 주택 수가 어떻게 되시죠? 주택수는 작년에 11월 달에 저쪽에 위례에 하나를 샀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먼저 산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힐스테이트를 먼저 샀는데 이제 그거를 사면서 자설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2년 내에 팔게끔 이렇게 한시적 그 뭐라 그러지? 우주택. 한시적 한수대 1주택. 네네. 네네 네. 예, 그렇게 된 상태거든요 지금.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설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네. 이 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유지를 하면요, 내년부터는 네. 이제 거주 유권도 강화되지만 장특을 못 받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종합부동산 가세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게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를 빨리 판단하셔야 하거든요. 자, 네. 이 집 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안쪽으로는 급격히 좀 올랐거든요. 광교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엄청나.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고 그런 네. 구조로 봤을 때는 그닥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주변 여건에 비해서는. 하지만 네네. 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론 자서도 하셨겠지만 2년 안에 꼭 파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올 겨울 12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매도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유세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보유세뿐만이 네. 아니고요. 네. 일가구 2주택자로 갔을 경우에 지금 위례에 있는 집이 네. 적어도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가구 2주택자로 다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까지 되게 되면 지금 네네. 보유세도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몇 천만 원 내고 넘어갈 어떤 세금 과세 기준이 나중에 이 집을 이걸 넘겨서 나중에 팔게 되면 수억대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까운 물론 개별적인 부분의 어떤 과세 기준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들이 다 다르고요. 규모들이 다 다르고 판 시기들, 취득한 시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가까운 세무사를 방문하셔서 예. 이게 조정지역 전에 이제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조정지역으로 이제 그 지역이 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위례를 살 때, 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위례를 사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지금 수원이 조정지역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자, 네네. 그래서 조정지역 이전에 어떤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올해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적용을 받고 파는 게 낫지. 내가 이걸 지금 조금 더 갖고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시세 반등 차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이거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네네. 나중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팔 시기를 세무사 가까운 세무사 방문하셔가지고 뭐 돈을 엄청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세무사 만나면 막 돈 엄청 주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 어떤 엄청 받는 부분, 그다음에 보유세 엄청 받는 부분이 세무사님한테 상담비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걸 네. 매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예, 정리를 우리 안에 해드릴게요. 살아라. 네네. 예, 우리 안에.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그 용인 기흥역 일대에 참 이슈가 많아요. 많이 많습니다. 번화가 됐고 네네. 기대하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장 전망 이쪽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투기 과열 지역, 뭐 투기 지역은 이미 이제 거기는 규정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상관없는데 네. 조정 지역은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많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가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꼭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엄청 많아진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7년이나 18년 이전에 샀느냐, 2018년 이후에 샀느냐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2017년 이전에 샀다면 규제 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완화됐죠. 시점에 네. 샀다. 그런 부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준비한 시기가 2019년 뭐 올해다 뭐 이렇게 지금 장만한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러면 이런 거는 굳이 지금 막 머리 굴려서 임대사업자 전환하냐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서 이걸 임대 놓느냐 이런 시장으로 자꾸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미련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내가 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집을 많이 갖고 있냐 혹은 어디가 많이 오르게 있느냐 이거는 안 맞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또 시청자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네. 주소와 또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죠. 경북 경산시 대정동 네. 359-3번지 하고요. 네네네. 영천시 망정동 219번지요. 네. 뭐 전망하고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전부 다 네. 정답입니다. 네. 자, 이제 두 곳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시는 예. 것 같은데. 예. 자, 어떻게. 대표님 좀 반갑습니다. 찾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찾을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예. 찾았습니다. 자, 예. 꽁꽁 숨어있던 땅을 찾았거든요. 제가 한번 예.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가요? 경산. 97년도에 샀으니까 한 23년 됐죠. 23년 정도 오래됐습니다. 됐네요. 경산 거 여기를 사신 지가 23년 되셨어요? 예. 와 지금 갖고 계시면서 땅값 많이 올랐죠? 별로 많이 안 올랐었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예. 우리 사모님이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만큼 땅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농림지 땅에서 지금 자연녹지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예. 얼마든지 시설물을 지금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임자만 잘 만나게 되면 땅값 자체가 주거지 못지않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땅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땅에다가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이제 하우스도 많고 논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글라스 하우스 시설을 좀 넣어가지고 땅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카페나 농가 체험 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이용해 보시면 네. 땅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구도 지금 커지고 있지만 대구 못지않게 경산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대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산이고요. 그 경산에서도 실제로 도심 근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한 이런 토지 시장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땅이 지금 저 멀리 지금 경북 영천. 경북 영천 네, 쪽에 갖고 망정동.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이거는 언제 사셨죠? 그것도 좀 오래됐는데요. 네네. 2005년도인가 사귀는 남편이 그때 경매받은 건데, 네. 네네. 16년도에 제가 정렬을 받았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네. 자, 이거는요, 제가 언뜻 보기에, 자, 이 주변에 지금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네. 예. 지금 이 주변에 이렇게 도로 빠짐이 딱 좋고 사거리에 모퉁이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이 안쪽이 이 사거리 있는 쪽이 예. 상업지 역할을 합니다. 상업지. 그러니까 땅의 위치로 보면 상업지 바로 옆에 땅 주거지 혹은 준주거지, 주거지 2종이나 준주거지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네. 땅들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거를 감안을 하셔서 증여 처리했다. 굉장히 잘하신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도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영천이 지금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들이 굉장히 적은 시장 중에 한 곳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대지로 이렇게 있다면 빌라 혹은 한 동, 두 동, 조금 더 크게 되면 세네 동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분양성이 나오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아까 같은 경우는 김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농가 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글라스하우스. 글라스하우스를 넣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카페도 해도 되고요. 체험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지금 땅에다가 건물을 넣게 되면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보유세가 조금 많이 나오더라도 미래적으로 차익 반등,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을 넣지 마시고 월세 받는 구조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분간은 땅을 놀리면서 오히려 차익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지금 전부 아파트를 짓는다고 대토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쯤 파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산이요? 예. 지금 경산 쪽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변 예. 여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 제한이 묶여져 있지만 아예 시설을 못 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좀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토 요건이 끝난 다음에도 또 다른 대토 요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유하는 게 좋다고요? 네. 어떻게 좀 정리되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자, 전문가님, 네네. 혹시 뭐 또 덧붙여서 또 설명해 주실 내용들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수용되면서 개발되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논밭들의 대토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토. 그래서 주변 시장이 대토가 이루어지면서 대토 요건이 한 2년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땅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매매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 땅이 경산에서도 한 2km 이상, 3km 이상 떨어졌다면 팔고 대토 요건에 맞는 이런 시기에 팔고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주변에도 지금 신규 교통호재나 개발호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산에서 바로 바깥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km가 아니라 1km 이내에 붙어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당분간은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전문가님께서 그 오프라인에서 무료 세미나와 또 대면 상담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목록이나 네. 규모가 다 달라요. 그리고 너무 달라요. 취득 시기와 또 매도 시점들, 그러니까 앞으로 매도할 거가 아니라 앞에 어떤 물건들을 파는 이런 시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들한테 꼭 상의를 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과세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이런 구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개개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 세미나나 저희가 기능제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제부에 특강하는 이런 개인 상담, 이런 시간들을 꼭 찾으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그렇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대면 상담 화면으로 일정 확인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머니투데이 뉴스 대부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과 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강서구 방화동이요. 네네. 585의 4번지 삼미아파트. 네네. 그것을 16년도에 샀습니다. 2016년도에. 네네. 근데 그게 집 한 채거든요. 네. 근데 거기 사놓고 한 번도 안 살았어요. 네네네. 새만 놓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617 그게 저게 아주 뭐 2년을 안 살면은 입주권을 못 받는다고 그러대요. 아,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안에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물론은 요건을 좀 갖추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이제 사업 승인이 나가게 되게 되면 거주 요건을 2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한 곳이거든요. 거의 지금 38년, 40년 돼가는 이런 예, 아파트고요. 40년 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단위가 큰 단위가 아니라서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조직위원회인지 지금 도장 받으러 막 다녀요. 이제 지금 도장 받으러 다니신다고요? 예. 그럼 올해는 좀 어렵겠네요. 올해는. 조합원 구성이 됐나요? 예. 아니, 여기는 뭐 조합원 구성이라 이렇게 세대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근데 되니까. 그 옆에 주택하고 네네. 그 옆에 빌라가 석동 있어요. 네네네. 그거하고 합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합쳐서요. 합쳐서. 예. 야, 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예, 같은 예,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세대 자체가 지금 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들어가셔서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주택이 있다는 전제입니까? 없다는 전제입니까? 다른 집은 없죠. 그러면 이 집만 있고 지금 사시는 데는 다른 데서 지금 또 임대로 사시는 거네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야, 그러시면은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더라도 좀 보유하시는 게 저는 낫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 입주가 안 나오게 되면 이걸 어차피 현금 청산해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팔아서 빠지는 것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서 현금 청산하고 빠지시는 게 오히려 차익 반등을 좀 더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집을 하나 장만하시는 걸로. 그리고 시청자님 계속 이렇게 내 집 없이 임대 시장에 계속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팔고는 꼭 주거단지, 내 거주. 집 소유 개념으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집을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면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동의서 받고 다니신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 빨리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지금 어떤 직장 관계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전월세 살고 계시다면 네네. 거꾸로 이쪽으로 좀 들어오셔서 사시는 게 현명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6.17 대책 때문에 이렇게 네네. 입주권을 목적으로 사실 오래된 아파트를 네네. 사실 그냥 임대를 놓으시고 사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거주를 많습니다. 안 하고. 네네네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 또 한 가지는요, 서울이 지금 6.17 정책에 의해서 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네네. 앞으로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런 경우 있어요.
땅이나 건물의 지분이 굉장히 낮은데 낮은데. 이걸 사게 되면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입주권 주나요? 하면 네, 입주권 주긴 주죠. 줍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 있어요. 그쵸.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현금 청산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나는 입주권 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아, 그런데 토지의 지분이 낮습니다. 아니면 건물의 지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니 저는 입주권을 준다고 해서 나는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고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그만큼 부족분에 대한 지분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건물이 조금 있고 토지 지분이 조금 있는 분들까지 많은 분들하고 똑같은 동질선상에 맞춰서 입주권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후차적으로 보실 때 개발 분담금이 세대별, 평수별, 지분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무조건 입주권이 나한테 똑같은 동질선상의 조건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해야 할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입주권은 받긴 받겠으나 네. 갑자기 뭐 자기 분담금을 뭐 7억 내라. 그렇죠. 8억 내라 이러면 네. 그 현금이 없으면 어쨌든 현금 네, 청산이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겠네요. 지방에 굉장히 이슈가 된 지역 부산 쪽에 네. 그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서울의 용산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거주 요건도 채워야 되지만 플러스 지분이 굉장히 낮아요.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5평, 6평 네네. 있을 수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을 좀 해야 되는, 지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살 때 프리미엄까지 주고 6, 7억에 샀는데 추가적인 부분까지 수용을 하게 되면서 4, 5억을 더 들어가는 구조. 그런데 신규로 재건축, 재건축을 해서 받는 거 보니까 분양가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이런 구조. 개발 분담금까지.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걸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두저도 못하면 현금이 너무 묶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자세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자, 궁금하신 점과 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주소요? 네네, 주소요. 서울시 성북구 네네, 월곡로 7길 네네. 45에 살고 계시는 주소 말고요. 예. 네, 저기 지금 궁금하신 곳 주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가면 네, 진가리 네, 258-1 네, 또 258-3 네. 두 필지예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또 네. 매도 타이밍과 또 이런 걸 계속 보유하는지 이걸 궁금해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사시는 데가 서울시 어디라고요? 성북구예요. 성북구. 성북구요. 예. 예. 지금 사시는 데가 개인집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조그마한 아파트예요. 조그만 아파트. 근데 성북구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닥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죠? 예. 네. 그 지역은 앞으로 조금 더 갖고 계시면 좀 많이 오릅니다. 참고로 아까 잠깐 말 나왔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그렇죠. 서운하실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토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고 토지 갖고 있으면 이거 부동산 똑같은 부동산이니까 1가구 2주택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에 땅이 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자 아니고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서울에 집에 있고 지방에 집에 있는데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면 일단은
가구 수에는 2주택자지만 과세 기준은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내년부터 이게 일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투기 주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데 지방에 집을 갖고 있으면 일부 좀 과세 기준에 편입된다. 이것도 좀 앞으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용인 이천시 무가면 진가리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 땅의 기운으로 땅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좀 약하다. 자, 그런데 지금 테레비에 나와요? 네네, 지금 텔레비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자, 그럼 몇 번에 들으면 나와요? 저희요. 이거는- 머니투데이 뉴스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머니투데이 뉴스라고 인터넷에 치면 또 나와요. 또 어플로. 예,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진가면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자체적인 땅의 상승 여력은 약하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이천 IC 그 바로 안쪽이 작년에 이슈가 됐던 용인 원산면이라는 데입니다. 이 일대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이 일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에 플러스 이 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네. 그래서 이 땅을 가져가게 되니까 이 땅에 대한 보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사업 규모가 이 사업 규모가 13조가 넘는 이런 사업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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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자체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이 주변에 있는 땅에 대토 여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용인 원산면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2년간 추가 연장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상받으신 분들은 안쪽으로 못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 뒤쪽으로 나와야겠죠. 붙어있는 그런데 이 뒤쪽에는 다 임야산이에요. 대토 요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국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지금 도로 껴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대토 요건지로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저는 2년 안에 이 주변의 대토 요건에 의해서 더블 시장까지 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예타, 면제, 이 주변에 개발 요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한 내년까지 약 50조 이상의 정부, 중앙정부 자금이 풀립니다. 이게 대토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권의 90%가 가까이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약 50조 가까이, 그 다음에 이 원산면 바로 근처에 이 시장까지 하면 60조, 많게는 더 키우면 뭐 한 70조 가까이가 자금이 올해하고 내년에 풀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토 요건 맞추려면 내후년, 그 다음 연도까지는 계속 대토 요건으로 70조 가까이 풀어진 자금들의 약 35조 이상이 경기도권 그 주변 여건의 토지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토 요건 기간에는 이 지역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은 땅을 팔면 안 된다. 땅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땅도 지금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좀 나지막하고 자그마한 저수지가 또 있거든요. 이 저수지가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은 농가 카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저수지, 풍광 좋고 산수가 좋고 수려한 지역에는 농가 카페 하나 들어가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네네. 꼭 농가 카페를 지어서 여기에다가 뭐 어떤 수익 증대를 안 하시더라도 여기에 체험, 어떤 과수나 과일 뭐 이런 걸 심어서 체험 학습장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땅의 활용도도 조금 높이면서 저는 최대 5년까지는 이 땅을 절대 파시면 안 된다. 이 땅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 투자 금액 준해서 움직이지만 강남 아파트 이렇게
많이 올라야 100% 상승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어떤 가격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 또 괜찮으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디 가서 이거 제 방송 본다고요? 아, 저기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직원분들이 아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죠. 이렇게 좀 다시 보기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좀 어른분들은 그러신 못 것 할 수 같아요. 있으니까 네네네. 저희 또 뭐 직원분들이 전화를 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니면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시청자분한테. 다시 네네네. 한번 보시고 싶으시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정리하자면 그 이천, 그 용인에 있는 땅을 사신 분들이 이제 대토를 해야 되니 해야 근처에 됩니다. 땅을 사야 되고 네. 2년 안에 사야 되고. 농지 같은 경우는 반경 30km 이내의 땅들을 네네. 2년 안에 그러니까 보상 받고 난 이후에 2년 안에 땅을 사시게 되면 보상 받은 금액에 세금을 안 내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토는 좀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갖고 계시다가 팔게 되면 양도세를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갖고 계시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아니면 어떤 특수 요건에 맞춰서 네. 땅을 주고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땅을 사게 되면 굳이 양도세 개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땅의 집가 상승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쪽에 용인 같은 경우는 투기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요건이 있다 보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조금 빠져서 외곽으로 빠져서 토지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 위치나 요건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 해결 대부도 고민 해결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전문가님, 예. 그 사실은 이 땅 사실 네. 참 어렵네요. 정말 어려워서 네네. 제 생각인데 그 뭐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거나 네네. 사실 부동산 그거 아닙니까? 내가 3억에 낼 테니 3억에 내주세요. 네네네. 뭐 팔게요, 살게요. 요걸 네네. 중간 어떤 업체,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의 정도 네네네. 수준인데 이 땅은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꼭 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빌라나 이 건물의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건물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네. 저기 이렇게 보이구나 해서 사시는데 네. 사실은 건물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네네네. 그죠? 똑같이 토지 시장도 가서 보면 안 보이고 그냥 땅만 있으니까 네. 야 이걸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지만 토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오를지 앞으로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나 토지나 똑같은데 똑같죠. 왜 건물의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토지 시장으로 좀 덜 들어가느냐? 건물의 시장은 황금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토지 시장 황금성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건물이나 토지나 황금성은 똑같다. 오히려 건물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가 황금성이 높은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Ready? 액션!